안녕하세요. 마이웨이입니다. 어제 CPI 발표 이후 이 암호화폐 시장에 큰 폭의 상승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. 비트코인 같은 경우 6.5% 정도가 상승을 해서 다시 24,000달러를 넘어섰고,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무려 지금 11%가 상승을 하면서 현재는 1,800달러 선을 보이고 있어요. XRP 같은 경우도 5% 정도 상승을 해가지고 다시 0.38달러로 올라섰습니다.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 장이 짙은 초록색의 좀 큰 폭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, 이 어제의 이 CPI 발표는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들면서 당분간은 좀 기대를 하게끔 만들지 않았나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. 그러면 왜 기대하게 되는지를 좀 오늘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자료를 또 보여드리면, 우리가 흔히 경기가 점점 안 좋아지면서 경기 침체의 시작을 얘기하기 시작할 때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, 바로 이게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쓰리고 삼고 현상이라고 해요. 그 삼고가 뭐냐면 고물가, 고금리, 고환율을 말을 합니다. 그러면서 이제 이 기사가 올해 6월 달에 나온 기사인데, 그때 이 제목이 이 삼고인 고물가, 고금리, 고환율이 휘청되면서 IMF 때보다도 더 나쁘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던 거예요. 그러니까는 이게 기사가 6월 19일이면 이 자산시장이 한창 폭락할 그 시기입니다. 그래서 나스닥도 이 암호화폐 시장도 막 떨어져서 비트코인은 17K까지 갔던 그 시기인데, 그런데 그렇게 위험해 보였던 이 삼고 현상이 둔화되는 움직임이 좀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. 진짜 경기 침체를 앞두고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지만, 어제 CPI 발표로 이 고물가, 고금리, 고환율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하락하고 있다는 이 시그널이 나온 것이라서 하나씩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첫 번째로 먼저 이 고물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그래서 어제 발표를 여러분도 보셨겠지만, CPI 지수가 예측시 8.7%보다도 0.2%포인트 더 하락을 해가지고 8.5%로 나왔어요. 그러면서 지난달 9.1보다 하락을 하면서 이제 피크아웃을 찍었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, 또 이 근원 CPI 역시 예측치가 6.1%였는데 마찬가지로 0.2%포인트 하락이 되면서 전달하고 동일한 수치가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예측한 이 인플레이션보다 전반적으로 더 낮게 나온 거예요.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면, 우리가 조금 전에 이 살펴본 8.5%라든지 5.9%는 이게 보시는 것처럼 전년 대비예요. 그러니까는 전년도 동월 대비해서 5.9%가 상승을 했다라는 건데, 이거를 전월 대비로 보게 되면 지금까지 전월 대비로 해가지고 계속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. 그러다가 어제는 딱 0.0%가 나왔어요.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6월 달보다 실질적인 인플레이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어제 바이든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. 나는 그저 한 숫자를 말하고자 한다. 0을 가리키면서, 그러니까 이 0은 이 전월 대비 0%를 말하는 거예요.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 경제가 7월 한 달 0% 인플레이션을 겪었다는 소식을 들었다. 그러면서 0%라고 강조했다. 이어 지난달 인플레이션은 제로였다라고 반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러면서 또 이걸 보면 한숨 돌린 바이든 CPI 상승폭 둔화에 내 경제 계획 작동되고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. 어떻게 보면 이런 발언들은 좀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볼 수 있어요. 왜냐면 이제 11월 중간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표를 받으려면 어떻게든 이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 입장입니다.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이 고물가의 인플레이션이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지표가 어제를 발표로 나오게 된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이 3고에서 이 고금리를 한번 볼게요.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 어제 미 인플레 상승세 예상보다 큰 폭으로 둔화를 하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조절될 거라는 기대감이 높아졌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온 거예요. 실제로 이 페드워치 이 전망표를 보면 보시게 되면 하루 전만 해도 75bp의 금리 인상을 68%가 예상을 했고 50bp 인상은 32%가 전망을 했어요. 그런데 어제 CPI 발표를 하고 나서 다시 50bp의 금리 인상을 57%가 전망을 하고 있고 75bp의 금리 인상은 42%가 전망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역전이 된 겁니다.
그러니까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둔화됨에 따라서 연준의 금리 인상 폭이 마찬가지로 둔화될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연준에서 다음 금리 인상 결정 시기는 이번 달에는 없고 이 9월 달에 있습니다. 그런데 이 9월 22일 날 금리를 결정하기 이전에 이번 달 말에 또 7월 PCE 이 개인 소비 지출 발표를 앞두고 있고, 또 다음 달 초에도 이제 이번 달 8월 달에 CPI 발표를 앞두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루만 해도 이 금리 인상 전망이 바뀌는 마당에 9월 22일 날 결정이 되는 것이라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. 그래서 남은 두 번의 물가지표 발표에서도 이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어느 정도 보인다면 이 시장의 예상대로 이 금리 인상폭은 둔화될 가능성도 높다고 보여져요. 그리고 지난달에 우리가 예측을 했을 때도 지난달 예측대로 이 75bp의 금리 인상을 하면서 2.5%가 됐고, 그리고 남은 9월 달에는 50bp, 그 다음에 11월, 12월에는 이제 각각 25bp의 금리 인상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연준이 목표하는 이 3.5%의 기준금리 선을 맞출 것으로 예상을 했잖아요. 그래서 그 흐름대로 본다면 50bp의 금리 인상은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보여집니다. 그러면 이제 고물가, 고금리는 체크를 했고, 나머지 세 번째인 이 고환율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. 그래서 고환율이라고 하면 강달러를 의미를 하잖아요. 그래서 이것도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인데, 미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하회함에 따라서 달러가 급락을 했고 강달러가 진정될 듯하다라고 기사가 나왔어요. 그래서 이 달러 지수를 보여드리면 지난달 7월 14일에 이때가 109포인트 이제 최고치를 찍고 나서 그 이후로 계속 지금 하락을 해서 현재는 105포인트 선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. 105포인트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긴 하지만,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 이 달러 지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가장 비슷하게 움직여온 것이 바로 달러였어요. 물론 이 가격 상승 폭은 유가가 가장 높은 1위였지만 이 변동폭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는 해지 수단으로는 금보다도 달러였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최근 강달러가 약화되고 있는 것은 인플레이션 둔화 움직임과 함께 좀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렇게 고물가, 고금리, 고환율, 강달러가 모두 하락해가는 움직임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3고를 얘기할 때 어디에서는 이 고물가 대신에 고유가를 넣기도 해요.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게 물가 상승의 상당 비중이 이 유가가 좌지우지합니다. 왜냐면 이 공산품을 만들 때 당연히 이 에너지인 석유가 필요하게 되고, 그렇기 때문에 유가 상승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. 그러면 이제 유가도 좀 보면, 이게 어제 나온 기사인데 이란 핵 합의 기대감에 국제 유가가 일제히 하락했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. 이 이란이 2018년 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제재를 가하면서 이란의 석유 수출길이 현재는 막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란한테 줘야 할 대금도 이 동결시켜버려가지고 이란이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런데 이 이란이 이 표에 보시는 것처럼 석유를 생산하는 국가 중에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러시아인데 이 9위에 지금 이란이 위치해 있어요.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바이든은 더 원유 증산을 해야 된다고 외치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이 미국과 이란과 이 서방국가 간의 핵 합의를 이끌어내서 원유 공급을 더 늘리려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기사를 좀 보면 이란 외무부 고위 관리는 이번 회담에서 긍정적인 진전이 있었다며 유럽연합 EU가 제시한 이 합의안의 최종본을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, 만약에 핵 합의가 복원이 되면 이란에 대한 원유 수출 제재가 해제되면서 원유 공급이 늘어나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그러면서 유가 전문 사이트 오일닷컴은 만약 핵 합의가 복원된다면 유가는 배럴당 8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라고 해요.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유가가 100달러 밑으로 떨어져서 지금은 한 90달러 선인데, 만약에 이 핵 합의를 통해서 원유 공급이 늘어난다면 배럴당 80달러까지도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. 그렇다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원유 공급량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, 그에 따라서 물가도 낮아지면서 인플레도 점점 진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.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을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보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. 철저하게 나스닥보다도 더한 위험자산군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이 위험자산군에는 투자 심리가 아주 중요해요. 이 투자 심리가 나쁜 상황에서 이런 암호화폐 시장 같은 초고위험 자산군에 새로운 자금이 들어올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
그런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삼고 현상이 둔화가 되면서 인플레가 완화되는 조짐이 보이고, 그리고 바이든, 파월, 이 옐런이 계속 말하는 대로 아직까지는 미국의 이런 노동시장이 잘 버티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모든 지표들을 보면 점차 이렇게 개선돼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투자 심리도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당분간 이 시장 장세가 좋은 기대를 하게 만들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지금부터 바닥을 찍고 대세 상승장으로 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. 꼭 이렇게 좀 상승을 얘기를 하게 되면 전에는 한 발 남았다고 하지 않았냐, 또는 2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지 않았냐, 이런 댓글들이 나오는데, 우리는 장기 투자자로서 긴 호흡으로 시장을 바라보자라는 얘기지, 이제부터 상승할 거다 아니면 하락할 거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. 그때그때마다 이 경제 흐름을 짚어드리는 것 뿐이에요. 그래서 저는 이 시장은 냉정하게 보되 마인드는 긍정적으로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 부정적인 마인드로는 투자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. 시장을 내가 부정적으로 보는데 어떻게 그 귀한 돈을 넣을 수가 있겠어요. 그래서 긍정적으로 대하다 보면 돈은 어느새 들어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일시적일 순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경제 지표가 나아지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긍정적인 시그널이기 때문에 우리도 긍정적인 마인드로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봤으면 합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마이웨이.